만약 혹시라도 제때 매도를 못한다면 고스란히 취득세만도 수천만 원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모르고 여러분들 계약서에 도장 꽝 찍었다가는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완전 정복 시리즈 5부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지난 여러 번의 부동산 대책들로 개정된 1가구 1주택 비과세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총정리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난 1가구 1주택 완전 정복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에 사용된 예제 파일 역시도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다운받아 놓으셨다가 나중에 필요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문재인 정부 들어 총 24번인가요?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이 나온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세금에 대해 헷갈려하지 않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이상한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수많은 부동산 대책 중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된 핵심 내용들만 모아서 한 방에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관련해서는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부동산 대책이 바로 17년 파리 대책입니다. 이때부터 조정지역 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었죠. 그 전에는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가능했어요. 헌데 17년 8월 3일 이후로 조정지역 내에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셨다면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하는 부동산 대책은 18년 9.13 대책입니다. 이때부터 조정지역 내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 매도 기한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이 단축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지역 내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만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기억하셔야 하는 부동산 대책은 19년 12.16 대책입니다. 이때부터 조정지역 내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 매도 기한이 3년에서 1년으로 2년이나 단축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조정지역 내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이 되셨다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만 비과세가 가능하게 된 셈이죠. 다만 새로 산 집에 기존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 임대차 계약이 기본적으로 2년이죠. 이런 경우에는 임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존 주택의 매도 시기가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또한 최대 2년이라는 거예요. 최근 임대차 3법 발표로 임대차 계약이 2+2가 됐으니까 4년까지 괜찮은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집주인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 예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는 점을 헷갈리시면 큰일 나겠죠. 자, 관련해서 참고로 2020년 1월 1일이라는 시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로는 9억 원 초과주택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1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9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분들에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절세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도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억이 넘는 주택을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9억 원까지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를 풀로 채워서 받으면 실효세율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최고의 절세 수단인 셈이죠. 헌데 2020년 1월 1일 이후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에 고가주택 한 채만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셔야겠죠.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1년 1월 1일 시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1주택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만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또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역시도 보유기간당 연 4%, 거주기간당 연 4%로 구분해서 적용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폭탄 종합선물세트라고 일컬어지는 710 부동산 대책이 있습니다. 710 대책에서는 양도세는 물론이고 보유세와 취득세까지 3가지 부동산 세금을 모두 대폭 인상이 됐죠. 1가구 1주택 관련해서도 체크할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양도세율 인상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다주택자로 2주택이 된 경우에 그리고 그 주택이 조정지역 내 주택이라면 기존에 플러스 10%만 중과가 되던 세율이 플러스 20%로 10% 인상이 됩니다. 3주택자 이상이라면 플러스 30%까지 중과가 돼서 최고 세율이 70%에 육박하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존 주택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2021년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취득세 역시도 대폭 인상이 되는데요. 2주택 이상인 경우 취득세만도 8%가 적용이 됩니다. 기존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1에서 2% 정도 되잖아요. 거의 5배 인상이 된 건데요. 예를 들어 기존에 집이 있는 사람이 신규로 한 5억짜리 집을 샀다고 하면 취득세만 4천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집값이 안 올라도 돌려주는 세금이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받긴 합니다. 하지만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만약 혹시라도 제때 매도를 못한다면 고스란히 취득세만도 수천만 원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모르고 여러분들 계약서에 도장 꽝 찍었다가는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간 현 정부 들어 수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발표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맞춘다는 게 정말 헷갈리게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헷갈려서 다시 과거의 내용들을 좀 찾아볼 정도였는데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이번 1가구 1주택 완전 정복 시리즈 영상을 통해서 적어도 1주택 비과세 관련 내용만큼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완벽히 마스터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돈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